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네. 이제 12월 달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남은 이제 주식시장은 내일하고 내일 모레 딱 이틀만 열리거든요. 아, 내일이구나. 내일 딱 하루만 열리고요. 29일 날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이렇게 잘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또 한동훈 테마주 또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씨 관련주들 이제 옛날 것들은 뭐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해드리고 신규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많이 했고요. 어제 한동훈 씨가 비대위원장 임명되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그래서 시간에서 뭐 급락하고 오늘도 뭐 장중에 뭐 떨어지고 막 이런 종목들 이제 쇼크받는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어제 뭐 살짝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홍종욱 씨 얘기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이제 홍종욱 관련주가 급등한 게 있어서 그것도 체크를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한동훈 씨 거 중에서 신규 관련주들이 급등한 게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제 우리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저기 파라텍이라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뭐 상한가 같죠, 그죠? 이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한동훈 테마주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 방송 맨 마지막에 우리 회원들한테 공지사항으로 언급했던 종목이 파라텍이었어요. 우리 회원들은 종목을 아니까 이제 어제 잘 대응하셨을 거고, 그죠? 오늘 아침에라도 사셨겠죠, 그죠? 어제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죠? 자, 아무튼 잘 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뒤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뭐 그냥 무슨 저기 미국의 무슨 저기 뭐예요, 로데오 경기하듯이, 로데오 있죠? 미친 말 타고 막 이렇게 버티는 로데오. 어제 로데오 경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종목들이 움직인 것도 꽤 있으니까 오늘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이에요. 저녁 방송. 내일은 저녁 방송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 저녁 마지막 방송이니까 뭐 좀 피곤하시더라도 끝까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 저녁 방송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는 뭐 크게 저기 한 게 없어요. 일단 코스피 지수 보시면 플러스 0.4%에서 끝났는데 아침에 조금 빠지다가 올라왔죠. 오늘이 이제 어떤 날이냐면 권리락이죠. 죄송합니다. 권리락이 아니고 배당락입니다. 이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이제 떨어졌다, 그래서 오늘이 배당락인데, 어제까지 주식을 들고 있었으면은 이제 12월 결산법인일 경우에는 이제 배당을 받는 거고, 왜 주주명부에 올라가니까 오늘 아침에 그래서 주식을 팔아도 상관이 없죠. 대신에 오늘 뭐 주식을 산다고 해서 내년에 배당을 받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그래서 배당락이 오늘이었어요. 그래서 배당락이 딱 되면 뭐 어제까지만 주식을 들고 있었으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오늘 아침에 바로 주식을 파는 물량이 좀 나옵니다. 아침 일찍.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조금 하락했고요. 약간 하락하다가 나중에 이제 수급이 좀 좋아져서 어쨌든 상승 마감을 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은 오늘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갔는데 1.3%. 그래서 여기도 상승이 잘 나와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의 마감은 이렇게 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는 되게 잘 끝났어요. 그래서 뭐 그냥 상승이 잘 나왔는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미국 증시가 거의 자기 혼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뭐 다우지수 조금 더 올랐죠, 전일 대비. 나스닥도 전날 대비 조금 올랐고요.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제 이 나스닥 지수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야, 한국 주식 뭐하냐, 왜 못 가지? 그리고 또 아니, 미국은 저렇게 많이 갔는데 우리나라 못 갔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많이 갔으면 조만간 왠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왠지 떨어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 주식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식은 항상 키를 맞추거든요. 키 맞추기라는 게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늘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최근엔 이제 말씀을 별로 안 드렸는데 그전에 어떤 얘기를 많이 했죠.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의 국채금리를 항상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미국의 국채금리가 10월 말쯤에 고점을 찍고요, 떨어지고 12월 달 돼서도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년에 확실하게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자꾸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선행하거든요.
미국 기준금리의 선행지표가 미국의 채권금리예요. 근데 자꾸 떨어지잖아요. 이거 10년물짜리 국채금리인데 2년물짜리 단기금리도 보시면 떨어지고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으면은 뭐예요? 이게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다우 지수거든요. 주식시장하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그쵸?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걸 뒤집으면은 이게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다우 지수라니까요. 자, 이거를 생각을 잘 해보세요. 아까 나스닥 지수를 볼까요? 나스닥 지수만 보면은 되게 불안한 거예요. 왜? 무서워요. 얘는 계속 가니까 이러다 떨어지면 조정 오는 거 아닌가요? 무서워요.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나스닥 지수만 쳐다보고 있으면 무섭죠. 왜? 얘만 계속 올라가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아까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부담스럽다고. 그렇죠? 이러다가 막 이렇게 쭉 떨어지면 우리나라 증시 박살날 것 같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나스닥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게 누구라고요? 국채금리라니까요. 근데 국채금리가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왜 좋아요? 미국이 미친듯이 말 바꿔가지고 자기들 막 기준금리 미친듯이 올리는 바람에 우리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부동산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 이자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힘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의 국채금리가 자꾸 떨어지면은 미국도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맞는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따라서 하겠죠. 언젠가는. 그건 좋은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내리는 건 좋고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건 부담스럽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해가시죠? 국채금리가 떨어져서 나스닥이 올라가는 건데 근데 이거 떨어지는 건 좋고 이거 올라가는 건 싫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보면 돼요. 아, 미국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거니까 좋은 거네. 네, 그래요. 근데 항상 과하게 떨어지면 반등 나오죠. 이건 국채금리예요. 그러면 지수는 과하게 올라가면 거꾸로 약간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다 내년 초에 나스닥 지수가 조금 떨어지면서 시작해도 놀라지 마세요. 어차피 이 국채금리는요. 국채금리나 그러니까 금리나 환율은요. 방향을 한번 잡으면 그 방향으로 몇 년씩 움직여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강세장이 오면 몇 년씩 가고 또 약세장이 오면 몇 년씩 떨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금리 올릴 만큼 올렸잖아요. 코로나 때 이때 제로금리였겠죠, 그죠? 네, 금리 바닥 찍고 몇 년 움직인 거예요? 4년. 1, 2, 3, 4. 네. 3, 4년은 보통 2, 3년은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면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 방향으로 2, 3년 떨어지겠죠. 그럼 거꾸로 주식시장은 한 방향으로 2, 3년 올라가겠죠. 근데 그냥 가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는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내년에 겁먹지 마시고, 그죠? 네. 더 열심히 주식 투자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막 사고팔고를 많이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비중을 잔뜩 실어라 그게 아니고요. 마음의 여유를 조금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시면은 잘 벌리실 겁니다. 네. 이제 시황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는 계속 좋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지수 얘기는 끝났죠, 그죠? 네. 우리나라 지수는 별로 볼 거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테마주 얘기로 넘어가죠. 한동훈 씨 테마주들이 어제 난리를 지겼죠? 예, 어서 오십시오. 난리를 지겼는데 오늘 체크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오늘 잠깐만요. 네. 이 DTNCRO는 3연상을 갔어요. 나이스, 그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우리 방 보유 종목 같지만 보유 종목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린 다 챙겼고 다른 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오늘 상한가나 먹었어요. 어제 샀는데 상한가나 먹은 거 있어서. 네. 자, 일단은 이제 여기 DTNCRO를 보면 3연상인데 오늘은 상한가를 뭐 잘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뭐 중간에 여러 번 풀리긴 했는데 뭐 그래도 어찌됐든 상한가를 잘 들어갔고 마지막에는 풀리진 않았어요. 1시 반 이후로는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면 뭐 그냥 잘 끝났습니다. 근데 DTNCRO를 따라가던 DTNC는 오늘 아주 천당과 지옥을 수차례 오갔죠. 난리를 지기더라고요. 난리를 지겼어요. DTNC는 요번에 상한가 나온 게 없습니다.
금요일 날도 상한가가 아니었고 어제도 상한가가 아니었죠. 마지막에 살짝 풀렸죠. 근데 오늘 아침에 보면서 그랬어요. 야, 이거 마약 먹고 하나? 네. 마약 먹고 주식하는 것도 아니고 어제 어쨌든 잘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아침에 시초가를 거의 안 띄웠어요. 플러스 2% 살짝 띄워놓고서 뭐 했냐면 보면서 한참 웃었어요. 네. 아침 대바람부터 1분 봉인데 어제 상한가 마지막에 풀린 게 조금 아깝긴 하지만 뭐 그 외에는 큰 흠은 없었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마이너스 한 23%? 예, 전일 대비 마이너스 23%까지 급락을 하더라고요. 바로 난리를 지켰어요, 난리를. 네, 급락했다가 다시 30분 뒤에 플러스 18%까지 올렸다가, 그죠? 네. 더간에 만에 그러다가 여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플러스 18%, 마이너스 10%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미 아침에 대량 거래가 아침부터 터졌었어요. 그리고 좀 이제 숨을 죽이더니 밥 먹고 나서 언제야? 밥 먹기 전에 한번 슬쩍 들어서 다시 플러스 10%, 여기가 플러스 10% 횡보하다가 마지막에는 쭈르르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끝날 때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차트 분석 불가합니다. 이런 걸 갖고 와서 선생님 이거 내일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거는 큰 신뢰를 하는 겁니다. 여자분들한테, 처음 보는 여자분들한테 가서 남자분들이 저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면 옛날에는 뺨을 맞았지만 요즘에 그런 거 잘못 물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네. 성추행으로,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게 했다고 바로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네. 그 정도의 질문과 거의 똑같은 겁니다.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왜? 이거는 판단 불가. 이제 어디 가가지고 이런 거 종목 진단 의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신뢰하시는 거예요. 잡혀간다니까요. 이걸 누가 해서 그래? 이거를 공감하시는 분들만 1번 찍어보세요. 오늘은 번호 좀 찍을까요? 네. 공감하시나요? 이런 걸 누가 알아? 이거를 알겠다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그게 좀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네. 한 번도 본 적 없는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거, 그죠? 네. 이 회사 대량 이게 상장한 게 2014년이거든요. 네. 한 9년 됐나요? 네. 그건 10년 된 회사인데 이런 거래 터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일 많이 터진 게 최근에 여기, 그죠? 네. 어쨌든 거래량이 2,300만 주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총 상장 주식수의 2배입니다. 2배를 초과하죠. 네. 그러면은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죠. 물론 이제 끝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할 만큼 한 거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매물대가 보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오늘 그 밑에까지 오늘 10,000원 근처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다. 사람들이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DTNC 아로가 상한가 갔으니까 DTNC도 상한가에 갈 거야. 천만에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착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DTNC 아로가 이렇게 올라갈 때 DTNC가 같이 갔는 줄 아시는데 틀려요. DTNC 아로가 처음에 이렇게 급등할 때 있죠. DTNC는 날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갔어요. 아예 반응 안 했어요. DTNC 아로가 안 가고 횡보할 때 그때 DTNC가 상한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좀 끌어올린 거죠. 어쨌든 오늘 이거 난리지겼습니다. 이거는 차트 해석 불가. 이제 불가한 겁니다. 저 같으면 이거 안 합니다. 앞으로 안 해요. 왜 그러겠어요? 아니 이해가 가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이걸 리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거칠죠, 그죠? 근데 DTNC로는 그냥 상한가 갔어요. 우두머리니까 그 역할 한 것 같고 어제 뭐 얘기 많이 해드렸던 노을 이런 거는 뭐 그냥 그대로 하락했죠. 근데 잘 보세요. 거래가 어제보다 2배 늘었죠. 어제보다 거래 2배 늘고 급락 나왔죠. 그럼 뭘까요? 개미도 손절한 거예요. 손절을 많이 하면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반등이 세게 나올지 의문이고 오파스넷도 오늘 마이너스 9%, 장중에는 최대 13%까지 급락했죠.
그리고 거래량이 어제 대비 2배죠. 그러면 개미도 손절 물량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리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8%로 끝났고 전일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거래가 늘었죠. 손절입니다. 손절 무색했다라고 보면 되고, 부방 마이너스 7%, 장중에 최대 마이너스 14%, 전일 대비 158% 거래량이요. 그러면은 이것도 손절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은 되게 안 좋게 끝났죠. 어쩔 수가 없어요. 걔도 손절한 거니까. 그래도 DTNC는 재미라도 봤죠. 급등락을 여러 번 했으니까, 그죠? 어제 산 사람, 뭐 들고 있는 분들, 오늘 뭐 단타 치려고 들어간 사람들 수익을 줬을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죠? 네. 그게 좋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그냥 전반적으로 조용을 했는데, 끝났냐?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한동훈씨 테마주 중에 우리바이오라고 했어. 우리바이오가 뭐냐면 이게 오늘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한동훈 씨가 이제 비대위원장 임명되면서 비서실장을 한 명 지명을 했는데, 비서실장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지금 국민의힘 초선 의원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영동이라는 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인데, 김영동 씨가 입법 발의한 것 중에 뭐 대마 합법화, 뭐 이제 의료용 대마죠. 네,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김영동 씨 관련주로 급등한 게 대마 관련주, 그 중에서 누구? 우리바이오. 왜 75년생 영남 초선이라는 사람이 한동훈 씨 비서실장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관련주로 그 사람이 밀었던 게 이거예요. 대마, 의료용 대마 합법적 뭐 활용 유통 뭐 이런 거. 합법화 추진. 오늘 이걸로 급등했어요. 거리가 꽤 많죠, 그죠? 이게 눌림목이 맞느냐? 예, 눌림목이 맞습니다. 눌림목이 맞는데 오늘 급등 나왔으니까 한동훈 씨 그 관련주로 간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동훈 비서실장 관련주, 정식주로 보시면 됩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을 했죠.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대마. 그래서 이게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관련주가 또 있겠죠. 누구냐면 이거는 이제 급등은 크게 안 했는데, 옛날에 오성첨단 소재라고 이거 대마 관련주로 자주 가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회사가 무슨 저기 용평 뭐 저기 어디야, 뭐 하이원 스키장, 하이원이 용평에 있나? 잘 모르겠어요. 스키장을 잘 안 다녀서 봐서. 아무튼 네, 스키장 그죠? 무슨 슬로프도 아니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추천하기는 좀 거시기합니다만, 네. 대마 관련주 중에서는 우두머리 역할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오성 첨단 소재. 근데 오늘 살짝 들었어요. 최근에 뭐 했다는 느낌은 안 들죠, 그죠? 눌림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눌림목은 아닌데 우리바이오가 지금 한동훈 씨 정책주로 급등하니까 이 오성 첨단 소재도 조금 움직였고요. 그리고 하나 더, 화일약품. 이거는 크게 올라간 건 없어요. 장중에 최대 3%, 오늘 1%. 거래 그냥 소소하고, 그쵸? 근데 차트가 마음에 들어. 차트가. 네. 사지 마세요. 우리한테 추천하나? 아니, 전 추천하고, 전 무료 추천 안 해요. 네. 안 한다니까. 네. 안 해요. 네. 근데 차트는 마음에 들어요. 제 방송 끝나고 나면 저기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바이오주 갖고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바이오주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화일약품 바이오주잖아요. 네. 시가총액도 1,500억 이하니까 뭐 중소형주고,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살짝 들었다 놨는데, 이것도 그죠? 우리바이오나 저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관심 가져볼 만하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대마초, 의료용 대마, 그게 지금 한동훈 씨 비서실장, 김영동 국민의힘 초선 의원 관련주로 부각이 돼서 올라가더라고요. 자,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처음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드렸지만 우리바이오가 이게 나름대로 잘 움직였거든요. 이건 차트가 되게 좋은 차트예요. 저 밑바닥에서, 그죠? 바닥에 그냥 거의 무슨 그러니까 침몰돼 있는, 바다에 침몰돼 있는 막 그런 배처럼, 난파선처럼 막 그냥 바닥에 깔려 있다가 대규모 대량의 거래가 솟구치면서 급등한 다음에 200일선에 쫙 붙여가지고 200일선 눌림목 나온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이제 호재가 딱 나오니까 대번 들어버린 거예요. 뭘로? 한동훈 씨 인맥주로. 한동훈 씨 정책주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인맥 주면서 정책주가 되겠다 보죠. 네. 그래서 한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어제 우리 방 회원들한테 공지사항이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해드렸는데 하나 또 나온 게 뭐냐면 파라텍이에요. 이거 말고도 잠깐만, 이거 말고 큐링 네트워크스라고 있는데 동전주라서 패스. 이것도 뭐 정책, 한동훈씨 정책주 얘기가 떠돌긴 하는데 동전주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어제 우리 방에서 추천당한 게 뭐냐면 파라텍이거든요. 파라텍인데 파라텍을 보여드릴게요. 파라텍인데 자 보세요. 어제 우리 방 추천주인데 자, 증거사진 갖고 올게요. 잠깐만요. 어제 이것도 이거 전체에 다 추천했어요. 파라텍. 어제 이게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자리가 우리 이제 이건 우리 회원들 잘 들으셔야 되겠죠, 그죠? 네. 오늘 매도 사인 안 나갔어요. 파라텍인데 한동훈 수혜주라고 했죠, 그죠? 어제 나간 겁니다, 어제. 9시 동시효과 풀리면, 그러니까 9시 전에 사지 말고 9시 딱 시작하거든. 이 문구를 써놨어요, 반드시. 자, 이걸 잘 안 쓰거든요. 네. 우리 오늘 맞죠, 그죠? 이 문구를 잘 안 써요. 근데 어제는 이걸 썼단 말이에요, 반드시. 꼭 분할 매수하라고 어제. 신신당부한 거거든요, 이게. 원래 이 문구를 잘 안 씁니다. 어쩌다가 뭐 씁니다, 어쩌다가. 네. 왜 그랬냐면, 어제 잠깐 차트 보죠. 이게 상세한 얘기 역사 못하겠고 뭐 어째 뭐 이래가지고 아무튼 여기서 돈이 들어왔죠.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잘 올라가고 있었어요.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저희 방에서 이거 안 샀었어요. 보유 종목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급락을 해요. 떨어지는 거 보세요. 살벌하게 떨어지죠. 봉 길이가 커지면서 쭈르륵 끌어내리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상장한 지 꽤 된 회사예요. 꽤 된 회사인데 2000년, 2001년, 2002년 이때 이후로 최근에 이런 거래량이 나온 적이 없어요. 아까 11월 달에 거래 터진 거 있죠? 이런 거래량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니까. 근데 이제 11월 달에 이런 거래량이 들어오더라고요. 슬슬 올라가요. 올라가고 있었는데 요거를 살까 말까 하다가 기다리다가 이제 어제 샀는데 이게 최근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살벌하게. 그리고 엊그제죠? 엊그제 급등했었어요. 14% 급등 마감. 거래가 다시 터지죠. 상대적으로 여기서 이 거래가 엄청난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게 작아 보이는데 이 거래량이 되게 많은 거래량이었어요. 이게 별로 안 되는 것 같죠? 이게 1900만 주예요. 1900만 주라니까. 엄청난 거래량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날 음봉 때렸어요. 어제 우리가 여기 아침에 추천한 거거든요. 어제 아침에 플러스 5%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2%에 끝났어요. 참고로 시간에서 마이너스 6% 추가 급락합니다, 어제. 근데 어제 이거 추천하고 나서 음봉 나왔는데 회원들이 한 명도 저한테 연락하신 분이 없어요. 왜 이딴 걸 추천했냐, 이거 왜 이러냐, 막 걱정되는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회원들이 멘탈이 강해요. 보통 추천했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막 전문가를 잡아 죽일 것처럼 막 하는 데가 많거든요. 네, 진짜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회원들 그런 거 없어요. 어제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반드시 분할 매수 써놨는데 어제 아무튼 사놓고 회원들 평단가가 한 1100원 될 거예요. 1100원대.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6%에서 시작해서 상한가 갔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어때요? 5천만 주 터졌죠? 자, 이거를 보세요. 이게 왜 한동훈 테마주냐면 요게 자, 우리 회원들은 이게 왜 이게 난리를 쳤는지 설명해 드릴 거고 우리 방 정회원이 아닌 분들은 왜 이걸 추천했고 회원들이 불만 없이 들고 있었는지 자, 얘기해 드릴게요. 이해를 잘 해보세요. 대선 테마주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게 무슨 테마주냐면 그 11월 말에 대상홀딩스가 상한가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11월 27일 날 월요일이죠. 이때 상한가를 나왔던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이정재 씨하고 한동훈 씨가 서울 현대고등학교 동기인데 같이 서울 뭐 갈비집에서 밥을 먹었다. 둘이 이제 찍은 사진이 있었죠. 그게 이제 SNS에 퍼지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한 명이 더 있었대요. 한희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변호사인데 그 사람도 이제 한동훈 씨하고 이정재 씨하고 현대고등학교 동문이랍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희열이라는 사람이 여기 파라텍 사회이사인데 한희열 씨는 이런 얘기 잘 안 해드리거든요. 네, 원래 잘 안 해요 이런 얘기. 근데 이제 어제는 해드렸어요. 초등학교 오늘 보니까 초등학교도 같이 나왔다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한동훈 씨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문이고요. 동문이고 동갑이에요. 그리고 서울대 법대도 현대고 다니다가 서울대 법대도 같이 갔답니다. 같이 갔대요. 초중고 대학교까지. 그 얘기가 파라텍이 언제 소문이 났냐면 이미 2주 전, 3주 전 여기서부터 소문이 돌았어요. 왜? 대상홀딩스가 미친듯이 상한가 7개나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12월 13일 날 자 급등했죠, 그죠? 급등했는데 잘 보세요. 신용 보여드릴게요. 왜 이 쌩 난리를 지겼는지 이거 보면 답 나와요. 신용이 여기서부터 원래 조금씩 늘어나긴 했는데 원래 신용이 1% 미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요 지점부터 12월 초부터 신용이 2% 이상으로 증가하더니 여기서 이제 급등했었잖아요. 이렇게 크게 한번 이게 전날 17% 급등, 그 다음날 20%까지 급등했었어요. 21%까지. 야 한동훈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신용을 미친듯이 더 집어넣겠죠. 신용을 어떻게 될 거였어요? 세력이 어서 옵시오 그렇게 했어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네. 집어 던진 거예요. 던지게 만든 거예요. 3일 동안 음봉을 봤는데 마이너스 11% 첫째 날 종가 기준입니다. 그 다음날 마이너스 7%, 그 다음날 마이너스 13%. 3일 동안 때렸는데 이유는 CB가 뭐 상장된다 그래가지고 한 3일 때리니까 어때요? 그때서야 신용이 꺾이죠 살짝. 근데 그 다음날 양봉 나와요. 마이너스 6%까지 급락하다가 플러스 14%에서 끝나는데 웃긴 건 뭐냐면 거래가 엄청나게 터집니다. 전날 500만 주 나왔는데 그 다음날은 거의 2천만 주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이상하죠? 이상하잖아. 신용이 이제 쫄아서 이제 줄었어요. 양봉 나왔는데 더 줄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우리가 샀어요. 저희가 아침에 샀을 때는 시초가 대비 조금 내리다가 껐덕껐덕 하다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냥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플러스 5%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2%에 끝났거든요. 근데 어때요? 신용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신용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죠? 왜? 쫄은 거예요 이제. 근데 거래가 되게 많죠. 원래 이런 음봉이 나오면 거래가 전일 대비 절반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전일 대비 거래량이 87%. 전날이랑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럼 뭐예요? 누가 매집한 거예요. 이런 캔들은요 거래가 현저히 적어요. 전일 대비. 근데 별로 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어제 우리가 샀어요. 아침에. 종가에 산 게 아니에요. 시가부터 내려올 때 이제 분할 매수를 시킨 거죠. 그리고 어제 시간에서 얼마나 못되게 하냐면 참 시간에서 마이너스 6% 급락합니다. 웃긴 게 어제 한동훈 테마주도 급락을 막 했는데 얘는 한동훈 테마주로 크게 간 것도 없거든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혼자서 마이너스 6%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그랬어요. 제대로 하는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우리 회원들도 걱정할 거 아니에요. 또 혹시라도 싶어서 어제 저녁 방송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했죠 어제? 네. 매물대 오늘 추천주 걱정하지 말고 매물대 확인하라고. 어제 기억들 하시죠, 그죠? 네.
매물대를 왜 확인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새로운 한동훈 이제 신규 테마주인데 이 파라텍의 매물대를 보시면 이겁니다. 이게 어제 기준이에요. 네. 어디에요?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다 딱 대놓고 꽝 때린 거예요. 그래서 회원들 보고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라. 어제 신용 얘기는 안 했죠, 그죠? 네. 매물대 잘 지키고 있으니까 매물대 딱 켜보면 알 거다. 근데 뭐예요? 신용 때려잡으려고 어제 그날일 지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해가셨죠, 그죠? 네. 어제는 조금 고생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잘 됐죠. 그리고 네. 오늘 바로 상한가. 캔들 희한하게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신용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오늘 신용이 줄어들었는지 아닌지는 내일도 대보면 알겠지만 오늘 거는 내일 보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신용이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신용 물량이 여기서 이게 그 인터넷에 글이 많이 돌았어요. 파라텍이 대상홀딩스 우선주를 이을 제2의 그 대상홀딩스 우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제 때려버린 거지. 이제. 근데 잘 보면 어디에요? 매물대는 지켰죠? 지킨 거죠. 그래서 어제 걱정하지 마셔라 웃으면서 그랬던 거예요. 아무튼 잘 되셨어요. 내일 아침에는 매도선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내일 아침에 좋은 수익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새로 나온 한동훈 테마주입니다. 인맥주입니다. 한동훈 파라텍이라고 이제 인터넷에 쳐보세요.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이제 쫙 나온다니까요. 파라텍이 근데 이게 오늘 급등한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다, 이거는 파라텍이 이제 쿠팡이랑 손을 잡고 무슨 뭐 물류 창고에 있는 소방, 그죠? 네, 그 소방 설비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상한가 갈 재료는 아닙니다. 저도 주식 오래 했지만 이걸 가지고 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 간다고요? 에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이 기사를 잘 읽어보시면 갑자기 나온 기사가 아니라 준비를 해놓고 나온 기사라는 게 기사 내용에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뭐 파라텍이 쿠팡과 무슨 물류창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걸 추진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미리 준비해 놓은 거라니까. 이 기사가 2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차트의 이 종목의 분차트를 보면 2시 이전에 살짝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보이시죠? 기사는 2시에 나왔고, 근데 2시부터 급등한 게 아니라 처음에 약하게 슬슬 들었다 놨다 하다가 2시 반 넘어서 뽑았어요. 그럼 뭐예요? 기사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기사가 나와서 간 게 아니라 가야 되니까 기사가 나온 거죠. 네. 항상 뉴스가 먼저인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네. 시세가 결정되어 있고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나서 시세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파라텍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네. 원래 이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를 무방에서 안 해드리는데 우리 회원들 어제 고생하셨으니까 네. 얘기를 상세하게 해드린 거예요. 내일은 아무튼 좀 비싸게 좀 잘 팔아드렸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한동훈 후발주자가 움직이죠. 어떻게? 개미들 다 털어내면서. 이런 차트는 구경도 잘 못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요? 매물대. 그리고 왜 이 난리를 치기느냐? 신용. 그리고 한동훈 테마주로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느냐? 다 확인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일이 말일이거든요. 29일날은 금요일인데 장이 안 열리니까. 아무튼 내일 여러분들이 매집할 종목이 뭐겠어요? 바이오 좋고요. 바이오. 네. 바이오도 괜찮고 한동훈 테마주도 괜찮아요. 네. 선호시면 돼요. 아, 나 한동훈 씨 말고 다른 사람 거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 것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옛날에 많이 간 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홍준표 씨 이런 건 안 하셔요. 황교안 씨 이런 거. 네. 이재명 씨 요즘에 좀 개인적으로 좀 송사가 많으니까 패스하고, 그죠? 네. 옛날에 많이 간 윤석열 관련주로 사면 안 되겠죠. 이미 대통령이 돼버렸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거 말고 한동훈 씨께 지금 제일 핫해요. 네. 이런 쪽을 사시는 게 좋아요. 네. 내년을 위해서 올해 씨를 뿌려놓고 끝나는 게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제 그 한동훈 씨가 이제 대선이란다. 그 총선 출마 안 한다고 불출마 딱 선언하니까 어제 한동훈 테마주 끝났다 막 난리 지는 사람들 많죠.
예, 보라니까요. 어제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한동훈 씨가 수도권에 안 나오면 그럼 누군가 대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누구지? 원희룡 씨? 아니면 홍정욱? 이런 얘기 슬쩍 하면서 지나갔죠, 그죠? 어제 디지털 조선이 슬쩍 움직였거든요. 이게 왜 움직였을까요? 옛날에 요 지점에서 있죠? 2020년 여기서 급등했던 이유가 홍정욱 관련주예요. 홍정욱 씨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잘 보시면 요 분이에요. 네. 저랑 많이 닮았죠, 그죠? 죄송합니다. 네. 아, 제가 큰 실수한 것 같네요, 그죠? 네. 아무튼 네. 큰 실수했어요. 사과드릴게요. 네. 제가 해놓고도 참 그러네요. 네. 정말 미남이죠, 그죠? 네. 이분이요. 근데 이분이 지금 그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잠깐만요. 홍종욱이 아니라 홍정욱입니다. 테론 이호님. 네, 저도 늘 헷갈리는데 홍정욱이 맞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 맞으면 1번 찍어주시고.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했거든요. 저도 홍종욱인가 늘 헷갈려요. 홍정욱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분이에요. 네, 잘생겼죠, 그죠? 그 유명한 옛날 영화 배우 그 아드님인데 이분이 옛날에 새누리당 때였나? 한나라당 때였나? 아무튼 뭐 그때 새누리당 때였나? 그 당시에 이제 그 저기를 했었어요. 아, 예, 테론님. 저도 가끔 그래요. 네. 네, 국회의원 한번 하셨었는데 그 이후로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분이 정치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사람들이. 워낙 미남이니까, 그죠? 네. 뭐 얼굴만 미남이겠습니까? 능력도 있으시겠죠, 그죠? 네. 옛날에 이 책도 되게 유명했던 책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분 관련주가 옛날에 움직였던 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디지털 조선이에요. 여기서 여기는 이제 윤석열 관련주 급등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게 급등했을 때 왜 급등했냐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씨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한동훈 씨가 지금 비서실장을 처음 임명했죠. 한동훈 씨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처음 임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비서실장. 아까 김영동 씨가 추진했던 법이 뭐 의료용 대마 합법화. 그러니까 우리바이오 급등했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나서 잠깐 이제 야인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임명한 사람이 언론특보. 그게 누구였냐면 그 TV조선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동 뭔데? 그 논설위원이었어요. 기자죠. 그분을 지명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좀 어떤 일 때문에 사퇴를 했지만 딱 임명을 했는데 그게 디지털 조선이거든요. TV조선, 디지털 조선. 그때 그래서 얘기해서 급등합니다. 처음으로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바이오랑 공통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예전에 홍정욱 관련주로 급등을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 대장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미리 좀 선반영 됐었죠. 네. 이동욱 씨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급등했었고 오늘은 조금. 근데 오늘 누가 갔냐? KNN. 자, 오늘 어때요? 확 들어버렸죠. 물론 다 내려왔지만 장중에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언제? 아침 일찍. 대량거래 터뜨리면서 쫙 올라갔어요. 급등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네, 방송국 관련주들이에요. 둘 다 공통점은 방송국 관련주들. 언제 가는 방송국? 보수랑 친한 방송국. 아셨죠? 네. 좌파 쪽이랑 거기는 진보가 아니죠. 좌파 쪽이랑 친한 방송국은 MBC. 만나면 좋은 친구 있죠? MBC, IMBC라고 있잖아요. 네? 그쪽. IMBC가 옛날에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주였는데 그 정수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보수 쪽은 아니니까 거기가. 네,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KNN하고 이제 디지털조선이 어제 오늘 꿈틀거린 이유가 뭐다? 홍종욱.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끝났다 이러는데 끝나긴 뭘 끝나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한동훈 씨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냐고.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한동훈 씨 새로운 테마주도 움직였고, 그리고 정책주, 인맥주 움직인 게 있죠. 그죠? 그리고
어제 그 우선주들은 오늘 급락했고요. 대성홀딩스 하한가 거의 하한가죠, 그죠? 근데 시간에서는 좀 올랐더군요.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는 이제 갖고 있는 이거 들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큰 도움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이게 대성홀딩스가 시간에서 급등했거든요. 상한가. 그러면 내일 급등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침에 급등 출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급락을 많이 했으니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어제 그 소리 했죠, 그죠? 네.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원래 자기가 있던 주가까지 개미들이 많이 물려 있는 그 주가까지 회복이 잘 안 돼요. 그걸 알고 하셔야 돼. 큰 희망을 갖지 마시라니까. 시간에 여기가 상한가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태양금속 우선주 시간에 8% 급등, 그리고 여기 덕성우 시간에 의해서 5% 올랐거든요. 근데 좀 어려워요. 아이씨, 오늘 물 사기 할 걸. 아니라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요. 박스권을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그 되게 힘들어져요. 주식할 때 이제 좋은 기법 중에 개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법 중에 하나가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인데, 이게 뭐냐면 박스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이렇게 돌파하잖아요. 돌파하면 한번 눌렀다가 다시 가요. 거의 그래요. 살짝 눌렀다가 다시 가는데, 이게 매수 언제 하느냐, 매수를 이제 여기서 하면 제일 좋죠. 돌파하기 전에. 그 다음에 다시 누르죠. 여기서 추가 매수, 비중이 적다 추가 매수, 없다 신규 매수, 그리고 쫙 올라갈 때 수익을 이제 크게 또 오랜 기다림 없이 수익을 내는 거죠.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을 잘 활용하면 재밌어요. 수익도 좋고 지루하지도 않고 재밌죠. 근데 이거의 정반대가 뭐냐면 박스권 하락 돌파거든요. 박스권이 이렇게 하락으로 돌파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걸 수도 있어요. 원래 떨어질 주식이 아닌데 뭐 미국이 급락했다든가 여기 있는 뭐 개미들이 갑자기 패닉이 와서 뺐다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정신을 차리고 빨리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박스권 안으로. 그래서 들어가서 잠깐 쉬다가 또 올라가요. 이러면 천만다행인데, 최악의 거는 뭐냐면 반등이 나오긴 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꺾여요. 아까 상승 돌파할 때는 어떻게 해요? 돌파했다가 잠깐 내려와서 지지한 다음에 올라가죠. 원리는 간단해요. 지지. 근데 떨어졌다가 하향 돌파한 건 언제 문제가 된다고요? 거꾸로 저항. 이거 걸리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죽었다가 복창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덕성우가 박스권 이탈했잖아요. 지금 그 앞으로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박스권 하단이 여기니까 여기 왔을 때 이 안으로 들어와야지. 안 들어오면은 이거 나와요. 아셨죠? 들어오면은 뭐 하는 거냐, 약간 생명을 좀 연장하는 것 뿐이지 신고가 바로 나기는 어렵고, 그래서 물타기 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에서 급등을 하긴 했는데 이 우선주들이 이거를 내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박스권을 이탈했잖아요. 그죠? 다시 그 다음에 대상홀딩스 박스권이 여긴데 이탈했거든. 이탈할 때 거래가 터지면서 이탈했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뭐지? 태양금속 이탈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은 거고, 그 DTNCR로는 아까 뭐한 거 우상향 돌파한 거잖아요. 박스권이 원래 여기였죠? 그쵸? 네. 여기를 돌파했다가 살짝 눌렀는데 두 번 누르고 간 거예요. 박스권 돌파. DTNCR로는 뭐 전 이런 얘기할 자격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계속 이게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추천한 적은 없어요. 그쵸?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파라텍은 뭐 한 걸까요? 파라텍은 처음에 대량거래 실린 자리 여기죠? 거기 있던 매물대를 뭐 한 거예요? 올라가다가 힘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까지 끌어내린 다음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매물대 지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건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바이오 있죠? 우리바이오. 우리바이오를 아까 왜 좋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주가가 급등한 다음에 이때 재료가 있어서 급등한 거거든요. 대마 쪽에서 대마 관련주들이. 근데 그동안에 거래 주이면서 뭐 했어요?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 여기를 이렇게 돌파했는데 밑에 매물대도 지금 지지하면서 해놨죠, 그죠?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걸 좋게 치는 거예요. 잘했네. 잘했네 이러는 거예요. 원유큐브 이미 뭐 급등 많이 했지만 박스권 돌다가 돌파, 박스권 돌다가 돌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물량을 조금씩 줄이면서 올라갈 때 수익을 챙기면서 쭉 가져가면 돼요. 근데 급락했다가 반등 살짝 나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박스권 이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다가 돈을 넣지 말고 이거 말고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쵸? 있으니까 거길 가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희망공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거라니까. 네.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혼자 하시면 힘드니까 들어와서 편안하게 하시라고. 뭐 늦게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우리 방 추천주가 파라텍이었어요. 파라텍. 어제 음봉을 이렇게 심하게 때려도 우리 회원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회원들이 저한테 아무도 이거 가지고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로. 얘 왜 이래요? 아니 아침에 샀는데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손절해야 되냐고, 그런 거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혜구 의원님? 네. 원래 테마주라는 게 이래요. 아까도 설명해드렸잖아요. 네. 신용 털어내려고 이렇게 한 거라고. 세력이 신용을 털게 해주는 거는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시니까 올라갈 것 같은 거 그냥 인터넷으로 무료 검색해서 이제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회원들은 이제 이런 걸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질문도 안 해요, 이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즐긴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때 막 웃지 않나요? 맞죠? DTNC하러 막 여기서 막 음봉 떨어지고 막 이럴 때 제가 웃잖아요. 해봐 어디 이러면서. 항상 얘기해 드렸는데 왜? 처음에 급등 시작할 때 상한가 나올 때 마이너스 14%짜리 음봉 하나 갑자기 때리고 급등한 거다. 이거 잊지 말라고. 그게 여기서 또 나왔잖아요. 파라텍이 오늘 왜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DTNC하러가 했던 짓을 파라텍이 오늘 그대로 했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DTNC하루가 처음에 상한가 나올 때 뭐 했어요?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14%짜리 음봉 하나 때리고 급등했죠. 그리고 최근에 갈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이것도 10% 이상 18%짜리였나? 17%다 정확히. 이거 음봉 하나 때린 다음에 그것도 거래 싫어서 그죠? 그리고 다음날 상한가 나왔잖아요. 파라텍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제 이음봉 때리고 급등했잖아요. 똑같은 케이스라니까. 그래서 앞으로 DTNC하루랑 똑같이 가져올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요즘에 대선주들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게 싫으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안 하면 할 게 있나요? 제가 엊그젠가도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즘에 저녁 방송할 때 맨날 한동훈 테마주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할 게 없더라. 왜 할 게 없어요? 이렇게 무리지어서 올라가는 게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이 이쪽에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바이오주들도 괜찮긴 한데 거기는 각자 플레이야, 각자. 군대용으로 각계전투, 개인 플레이. 근데 여기는 무리지어서 움직이니까 이쪽을 설명해드리기가 훨씬 편한 거예요. 아무튼 바이오주하고 대선주가 테마주 중에서 수익이 제일 많이 나는 테마주인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큰 거니까 그거 감안해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파라텍 잘 보세요. 생 난리를 지기죠. 근데 이런 게 많이 가요. 재미도 있고 어렵지만 수익을 냈을 때 다른 데서 30% 수익 내는 거하고 여기서 이런 데서 30% 수익 내는 거는요 차원이 틀립니다. 네. 아셨죠? 네. 아무튼 이제 홍정욱 씨 관련주도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게 맞으니까 한동훈 테마주건 뭐 다른 분들 테마주건 잘 열심히 하시고 돈이 이쪽에 많이 쏠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초에 되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특정 이제 신기술과 관련된 정책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뭐 우리 사물 인터넷 이런 거 지금은 익숙하지만 옛날에는 좀 어색했잖아요, 그죠? 그런 신개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거 관련된 게 나오면 대선주뿐만 하지 마요. 대선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같이 하시면 수익 내는데 큰 도움이 되십니다. 아셨죠? 네네. 아무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은 저녁 방송이 없어요. 내일 모레는 주식시장이 열리지가 않고 그래서 올해 이제 마지막 인사를 여기서 드리는데
작년하고 특히 올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는 빈말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시게 될 겁니다. 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내년에 6번도 할 수 있대요. 금리 인하를 미국이. 그러면 대형주가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가 많이 갑니다. 네. 아주 많이 갑니다. 왜 많이 가냐면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금리 인상기에는 누가 편해요? 대형주가 편하죠. 대기업이. 왜냐하면 현금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 잘 이겨내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들은 대출도 많잖아요. 힘들죠. 자금 조달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힘든 와중에 기술 개발하고 구조 조정하고 그죠? 판관비 아끼고 절약해서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맸던 기업들이 금리 인하를 딱 하는 순간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박이 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중소형주들이.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에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많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이치거든요. 네. 믿으셔야 돼요. 아셨죠? 내년에는 돈을 많이 버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화려한 개별 정세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고생하셨던 건 그냥 올해 다 이렇게 기억으로 추억으로 이제 묻어버리시고요. 내년에 새 출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년 1월 2일 날 또 저녁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하세요.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